손수조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대변인님 전에 부산 사상이 출마하셨잖아요. 예. 그럼 사상이 북구하고 붙어 있죠. 그러니까 사상이 원래 북구 소속이었어요. 그래서 예, 예. 제가 태생은 예. 부산 북구 한중병원 출신입니다. 아. 거기서 태어나서 북구가 이제 사상구가 북구에서 이제 떨어져 나오면서 인구가 늘어서 그렇군요. 사상구에서 컸죠. 태어나긴 북구 태어나고. 아, 그렇군요. 그 지역 전문가시네요. 바로 옆입니다. 예. 근데 사상구에. 그 당시에 태어나셨을 때는 북구에 밭두렁 이런 게 많았죠. 그때는 많았죠. 예. 지금 전재수 의원 지역구가 덕천동 어디 있는 모양인데. 덕천동에 그 이제 역으로 굳이 따지자면 이제 부산에 2호선이 있습니다. 예, 부산 예. 2호선에 이제 군함역 쪽에 어. 그 이제 시내에 있어요. 예. 지역 사무실이. 그래서 지금 밭두렁에 PC를 벌였다는 거잖아요. 예. 직원이. 예. 이제 밭두렁은 주변에 없어요. 없어요? 네, 그 지역 사무소 옆에는 밭두렁 없어요. 지금 언제적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뭐 굳이 그거를 밭 비슷한데 버렸다면 아마 그 옆에 이제 생태공원이 공원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김민수 최고님께서 어제 부산을 가셨다고 예. 하는 소문을 들었는데 예. 아마 지역 사무실 주변에는 다 시내기 때문에 없고 그 건물이 있겠죠. 예, 없고 이제 밭 비슷한 뭐 공원 이런 데 버렸다면 PC를 버렸다면 그 사상 생태공원이라든지 뭐 강서 저쪽이라든지 좀 그런 데 좀 가서 그 숲 속에 어디 공원 속에 던졌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지 왜 밭두렁에 가서 버립니까? 그러니까 이게 꼭 왜 밭두렁이라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도 논두렁식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걸 좀 이제 연상시키는 듯한데 굳이 밭두렁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까르띠에 시계 이게 사실은 지인한테 수리를 맡긴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받은 것인지 네. 이게 지금 여러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통일교에서 그 지인한테 뭐 하러 까르띠에를 시계를 줍니까? 이것은 그냥 생각만 해도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결국 이 수사가 너무 이 여당과 야당의 수사 속도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야당에게 있어서는 뭔가 수사를 막 퀵퀵 하고 있어요. 여당에 있어서는 어떻게 슬로우 하고 있고요. 굉장히 지금 권성동 대표도 사실 똑같은 케이스예요. 예. 근데 이 혐의가 의혹이 가자마자 2달 만에 바로 구속이 됩니다. 근데 전재수 같은 경우는 4달, 6개월 한참 지나고 나서 처음으로 지금 합수본 갔다 온 게 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편파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게 문제고 이번 지방선거를 여러분 보시면 어떤 선거라고 규정을 할 수 있냐면요. 이거 범죄와의 전쟁이에요. 범죄와의 전쟁입니다. 지금 범죄자들이 살판나는 그런 지방선거를 하고 있어요. 전재수 마찬가지고 예. 정원호 서울시 지금 시장 후보도 예, 예. 경찰 폭행했던 사람입니다. 예. 성남시에 지금 있는 김병우 후보도 경찰관 폭행했어요. 뭐 지금 이 경찰 폭행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이 민주당 상황입니다. 김용 후보 김용이라는 사람은 2심에서 지금 실형받고 예. 선거를 버젓이 지금 하고 있지를 않나. 뇌물죄예요, 뇌물죄. 예. 송영길 보십시오. 뭐 지금 끝도 없이 나와요. 예. 송영길 이분도 돈봉투 돌렸어요. 증거 채택 문제 때문에 뭐 무죄라고 얘기하지만 돈봉투 돌린 거 맞습니다. 근데 뭐 지금 줄줄이 사탕입니다. 다들 이 범죄자들을 후보자로 내고 있는 이 민주당의 이 지방선거 이거는 범죄와의 전쟁. 의 선거다. 네. 지금 사실은 이게 이제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고 한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인데 전국 선거인데 예. 통상 이런 경우는 정권 심판론이 좀 무게감을 가지게 되고 또 견제를 하게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희한하게 지금 국민의힘 심판론으로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탄핵 이후에 치르는 선거다 보니까 예. 민주당은 처음에 어떤 프레임으로 이 지방선거를 치르려고 했냐면 내란 정당으로 치르려고 했어요. 아, 그렇죠. 계속 내란 정당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사실 지금 좀 무색해졌어요. 예.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해봐도 일반 국민들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해서 경제, 이 물가 문제가 지금 시급하지. 뭐 내란 이 프레임이 안 먹혀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프레임으로는 못 가니까 지금 이제 이거는 다 이제 조용해졌어요. 쑥으로들었고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이
이번 선거를 확실하게 이 민주당의 오만함을 짚어야 됩니다. 후보자들도 범죄자 후보자 지금 막 내고 있잖아요. 오만한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지금 다 없애려고 공소 취소에 대한 뭐 지금 국정조사도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 그만큼 국민들을 오만하게 생각하는 약간 그 내로남불의 그 전형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이 오만함에 대한 두려움과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실망감이 크죠. 지금 지리멸렬함, 그 내부 갈등에 대한 실망감이 큽니다. 그래서 이 실망감보다 민주당의 그 오만불손함이 더 커지면, 그거에 대한 견제가 더 커지면 저는 이번 선거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선거가 한 달 이상 남았지 않습니까? 선거 너무 잘 아시겠지만 선거판 10번도 더 바뀝니다. 예. 굉장히 많은 지금 이 검증이나 후보 검증은 이제 시작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정원호에 대한 검증, 김부겸에 대한 검증, 전재수에 대한 검증 이제 시작이다. 아니 우리 그 손수조 대변인께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이 정치 아주 큰 선거에도 한번 출전을 해보시고 그때 문재인 후보하고 붙은 거 아닙니까? 예. 사상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젊은 시절부터 아주 큰 정치 선거판에 한번 뛰어드신 경험이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한 2달 정도 남았잖아요. 예, 예. 그럼 이 선거판이 막 요동을 치는 거죠. 개인적인 경험은 좀 어떻습니까? 10번은 더 바뀝니다. 이 선거판이라는 것은. 예.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건들이 뭐 우리도 공세를 취하겠지만 오늘 보니까 오전에 지금 김재섭 의원이 정원호 성동구청장 시절에 한 여직원과 멕시코 칸쿤을 휴양지를 갔다 왔더라고요. 예. 근데 14번 정도 성동구청장 시절에 해외 출장을 갔었는데 이때 돈을 제일 많이 썼는데 그 여성과 왜 갔는지를 물어봤더니 성동구청장에서 자료를 주면서 성별을 다 지웠다는 거예요. 남성으로 둔갑시키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남자랑 같은 여자랑 같은 이게 뭔 상관인데 왜 이걸 굳이 가리죠? 그러네. 그리고 그 여성 직원이 그 휴양지 멕시코 칸쿤을 해외 출장 갔다 오고 나서 다급에서 가급으로 채용이 다시 됩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래요? 예, 이런 지금 이제 뭐 갖가지 이제 검증들이 예. 이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정원호 시장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의 계약 지금 500억 한 거 가지고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죠. 뭐 경찰 폭행한 거 앞서 말씀드렸고요. 예. 여러 가지. 그리고 김부겸 지금 뭐 여러 가지 파묘되고 있어요. 코로나가 극우 세력들이 터트리는 거다 이런 말을 했던 게 지금 막 파묘가 되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 검증은 이제 시작이고요.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지금 남은 선거 기간 동안요. 선거판 10번도 더 바뀝니다. 지금 그 김부겸 이야기 하셨으니까 지금 오늘 그 저 주요 신문들을 이렇게 보니까 김부겸이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것이 뭐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결단이고 이 김부겸을 당선시켜야만 국민의힘을 혼내주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거 저 광주나 전주 가서 이야기하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본인이 그런 말 하면 민주당은 호남에서 왜 말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구 분들에게 뭐 찍어주는 기계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자판기냐? 예, 자판기냐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예. 굉장히 대구 시민분들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발언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호남 가서 똑같이 말해 보십시오. 에? 호남은 민주당 찍어주는 기계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본인들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입이 10개라도 이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뭔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도덕적인 잣대를 댄다든지 뭐 범죄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해도 본인들이 훨씬 더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이런 말을 지금 할 처지가 아니다. 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사실 대한민국 정치가 뭐 선거 벌어지면은 우리 손수조 저 대변인께서 이제 선거도 많이 나가셨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역 정치 그러니까 지역의 정서가 투영이 되는 표심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미국도 뭐 사실은 서부 벨트, 동부 벨트 여기는 민주당 표가 많아요. 네. 도시들 뭐 서부 시애틀 뭐 LA, 샌프란시스코는 다 민주당 표입니다. 저 오른쪽이 또 동부 벨트는 뉴욕이나 이쪽은 또 저 민주당 표가 많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농촌 지역이나 이런 쪽은 텍사스나 이런 공화당 표가 많고 그러니까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한데 지금 사실은 김부겸이 어제 출마 기자회견을 보면서 저는 아니 이런 거 다 깡그리 무시하고 마치 김부겸이
시대를 구원해줄 뭐 지역 차별 문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뭐 지역 소멸 문제를 해소해줄 구세주가 나타났다. 수호천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지역 감정을 조장하고 있죠. 오히려 혐오를 조장해서 그 반사 이익을 얻는 아주 대한민국의 구태 정치를 지금 선보이고 있는 겁니다. 본인은 마치 이런 지역 구도를 깨겠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으로서 대구에서 출마하시고 이 정도의 활동을 하시는 건 저는 좋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활동에 대해서 본인이 해석하고 본인이 내는 메시지가 네. 혐오를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출전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출전을 해서 뭔가 화합을 하자라는 메시지가 아니고 여러분 대구가 국민의힘을 버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정현 지금 공관위원장께서 호남에 지금 출마를 출마하시겠다고. 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본인께서는 직접 호남에서 꾸준히 활동하시면서 순천에서 당선되신 적도 그렇죠. 있는 분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정현 이 위원장님은 호남에 가셔가지고 막 버려라 이런 혐오 메시지를 낸다거나 여러분이 민주당을 찍어주는 기계냐 뭐 이런 식의 혐오 발언은 안 하세요. 나로 인해서 뭔가 우리가 화합을 하고 지역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없애면서 같이 가자 이런 말씀을 파지티브한 메시지를 내시는 그렇죠, 거지. 그렇죠. 김부겸 이분은 지금 대구에 가서 혐오를 조장하고 있어요.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혐오를 조장하면서 그 감정을 반사 이익을 얻어서 자기가 뜨겠다라는 이 생색인 것이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나쁜 지역 정치를 더 퇴색시키는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 이 지역 감정에 기대어서 이 표몰이 하는 거 사실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정주영 그 국민당 네. 대표 그때 나왔을 때 그 YS 밀던 김기춘 뭐 등 이런 분들이 우리가 남이가 이거 해가 초원복집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추방해야 됩니다. 추방해야 되는데 김부겸이 지금 대구 가서 하는 말을 가만히 보면 그걸 이제 대구라는 말을 빼고 광주로 집어넣고 국민의 말을 빼고 민주당으로 집어넣으면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근데 민주당 정치인들은 광주나 전주나 전라남도, 전라북도 가서 이런 이야기를 안 하죠. 안 하죠. 못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중잣대고요. 워낙 민주당 좌파 세력의 이런 내로남불 이중잣대는 우리가 너무 많이 겪어서 이제는 뭐 그렇게 놀랍지도 않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대구 분들이 보실 때 이제 뭔가 김부겸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심리는 저는 이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이재명 대통령 일대 민주당을 찍어주면 뭔가 그간의 수건 사업들이 이루어질 것만 같은 그 기대 심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실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라고 뭐 일을 주고 사업을 하게 해주고 오히려 그럼 국민의힘이라고 일을 안 해준다? 국민의힘 후보라고 해서 이걸 안 해주는 이재명 정권을 탓하고 비판을 하셔야지. 그렇죠. 그렇죠. 아니 대통령이 민주당의 대통령입니까? 대통령이 됐으면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것이고 대구에 대한 정말 이재명이 애정이 있고 생각을 하고 이 지역 발전을 생각한다면 후보가 누구든 간에 내려줄 건 내려줘야 되고 해줄 건 해줘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 후보라고 해가지고 대구 경북 통합을 뭔가 통과시켜주고 국민의힘 후보라고 통과 안 시켜주고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지금 이걸 비판하셔야죠. 맞습니다. 지금 광주 전남 행정통합법은 통과됐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내용을 보면은 1년에 4조씩 4년 동안 20조를 뿌리고 또 예타도 면제해주고 또 부시장이 4명이나 되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을 뭐 공공기관도 우선 배정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소위 말해서 아주 특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광주 전남 행정통합법은 지방선거 앞두고 통과시켜주면 그 지역의 유권자들이 야 민주당 잘한다 이재명 정권 잘한다 이래서 다 찍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대구 경북 통합법 대전 충남 통합법은 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통과를 안 시켜온 거죠. 그런 민주당을 비판하시고 비난하시고 잘못됐다고
깨우치셔야 돼요. 그렇죠. 뭔가 지금 보면 이재명 정권 민주당에서는요 국민을 굉장히 눈과 귀를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구 경북 통합 문제도 그렇고 지금 대구 의원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해달라고 하고 국회에서 다 의견을 올렸거든요. 근데도 안 해준 민주당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안 해주는 이재명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본인 생각이 지금 똑바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뭔가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비판하시고 이거를 똑바로 잡아야 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할 일이지 지금 당장 뭔가 민주당 뽑는다 해서 그게 지금 막 해결되고 이러는 거라고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재명 정권에서 또 이번에 담배세, 예. 술 관련된 주류세 예. 이거를 올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비판이 들불처럼 일어나니까 못한 겁니다. 예전에 설탕세 뭐 이런 것도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100원 주고 1,000원 뜯어가는 이런 지금 정책을 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선거 앞두고 다 지금 매표 행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조삼모사. 예, 조삼모사 하고 있고 이런 정말 조삼모사하는 이재명 민주당을 여러분 심판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그 부산 허브 도시 특별법, 네.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도 아니 뭐 박형준 부산시장이 와서 머리 한번 밀고 삭발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전재수 의원이 막 나서서 그 법사위 상임위까지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결국 또 이게 좀 홀딩됐어요. 네. 법사위 안 올라갔습니다. 네. 상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의 행안위 소위에는 이제 그때 삭발하시면서 네. 박형준 시장님의 노력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것도요. 사실 삭발하시기 전에 숱한 세월이 있었습니다. 한 맞습니다. 2, 3년 정도를 박형준 시장님이 몇 번을 국회에 와서 했어요. 그 앞전에 강원도 김진태 지사님도 삭발했어요. 강원도 특별법 때문이거든요. 예. 이것도 숱한 세월이 있습니다. 김진태 지사님이 얼마나 국회를 와서 이 특별법 때문에 노력하신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의 지자체장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도 들은 채 많지 하더니 갑자기 지금 선거 앞두고 이렇게 막 소위에 지금 올려는 액션을 한다는 거예요. 5분 안에 될 거를 왜 이때까지 안 해줬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근데 이것도 액션이었어요. 법안 소위에는 아직 법안을 안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까지는 안 가고 있어요. 왜 안 가냐? 나중에 민주당 후보들이 다 본 후보가 되고 나중에 뭔가 본격적인 이 선거 체제에 선거가 들어갔을 들어가면, 때 그때 마치 시혜성으로 달콤하게 주는 듯하게 선거용으로 써먹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금 선거에 써먹죠. 담배세, 주류세, 보유세 이런 세금들요. 선거 끝나면 바로 다 할 겁니다. 잘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이 민주당 이재명 정권이 얼마나 교묘하게 지금 선거의 모든 권력을 이용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보시고 심판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선거 전에 이제 이런 법안들을 홀딩 시켜 놨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민주당 후보가 된다. 그럼 뭔가 좀 잘 되는 것처럼 해서 딱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통과시키고 뭐 이렇게 간다 이거죠, 그죠? 선물 보따리 풀듯이 그렇게 선거 앞두고 푼다는 겁니다. 봐라, 이거 민주당 후보 찍으면 뭐 돈도 내려가고 법도 좋아지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매표예요. 매표. 다른 게 매표가 아닙니다. 그냥 선물 보따리 풀어주는 척하고 돈 주는 척하고 실제 지금 추경도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돈 풀고 민생 뭐 복지금 이런 거 막 풀고 하면서 표를 구걸하는 거고 이게 매표 행위입니다. 예. 자, 근데 이 전체적인 그 지방선거 이제 한 2달도 채 안 남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판세 뭐 서울, 수도권, 충청, 뭐 영남 어떻게 보십니까? 자, 여러분 보시면 이때까지 국민의힘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시고 또 예. 많이 이 내부 갈등의 모습을 보시면서 지쳐하시고 예. 또 결의문이나 이런 이제 이슈들 있으면서 또 마음 상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 예. 그래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우리 털 거 많이 이제 털었어요. 예. 갈 거 많이 나왔고 공천도 이제 뭐 대구도 했고 이제 경기도 정도 이제 남았고 예. 우리가 이제 정면 돌파하면서 이제 할 것들은 이제 많이 했고요. 이제 장동혁 대표도 어떤 내부 갈등이나 내부의 이슈에 매몰되지 말고 이제 모두가 대여 투쟁에 전격적으로 집중하자라고 하셨어요. 내부적으로 좀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할 겁니다. 지금 어제 그저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의하면 예. 이제 국민의힘이 30%를 찍었습니다. 아하. 어떻게 보면은 막 10%대 19%, 20% 찍었던 다른 여론조사도 있지만
이제 리얼미터에서 나온 여론조사 수치가 어느 정도 반등을 찍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갈등의 일들은 많이 이제 나왔다. 털 거는 털었다 생각을 하고요. 이제 남은 한 달여 기간 동안은 완전히 이제 모두가 대여 투쟁에 몰입을 하면서 지지율 반등에 이제 들어갈 것이다. 저는 이제 전망을 합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사실 이번에 그 미디어 대변인 재임명을 다 하고 그 뭔가 좀 목소리를 세게 낼 것 같이 이렇게 이제 노선의 변화라고 할까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게 되실 거예요. 지금 이제 저희들도 대표님과 이제 소통을 많이 하고 예. 또 이제 회의도 하고 전략 회의도 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장동혁 대표께서의 다짐이 어느 때보다 지금 결사항전을 지금 다지시고 계세요. 예. 네, 그래서 조금은 느리고 조금의 그런 이제 의견을 규합하는 시간과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은 본인 사람 다 챙깁니다. 결국은 우리 지지자분들에게 효용감을 줄 수 있는 정치를 하려고 하십니다. 그런 의지가 지금 대단히 강하세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은 조금 더 우리 지지자분들의 마음을 다가가고 조금 효용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내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최근에 장동혁 대표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한번 보시면요. 메시지가 굉장히 조금 더 간결해졌어요. 어허. 짧아졌고 단단해졌고 많아졌어요. 네, 메시지를 조금 더 많이 내실 거고 간단하게 간단 명료하게 세게 가실 겁니다. 그거 보니까 뭐 하루에 2번 최소한 2번은 메시지 낼 것이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미디어 대변인들께서 확산에 좀 노력해 주시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역할은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미디어 대변인 처음 맡을 때부터도 우리 대변인단과 또 대표님께도 늘상 말씀드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이라는 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원 보이스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동안 너무나 당 내에서 발목 잡는 일이 많았고 너무나 당 내의 이슈들이 많았다 보니까 조금 그 문제에 조금 치중했던 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모두가 대여투쟁으로 가면서 원보이스로 갈 거예요. 그 기준에 그 선봉장에는 장동혁 대표가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가 어느 정도 조금 점잖게 나오면 우리 대변인들은 조금 더 짧게 조금 더 강한 메시지로 어쩌면 조금 저렴하게 해서 더 강하게 확대 재생산 해야 됩니다. 이게 대변인단의 역할인 것이고요. 또 부대변인도 있고 우리 미디어 특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 조직들이 또 일사불란하게 원 보이스로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를 또 강하게 확대 재생산 할 겁니다. 여러분도 많이 리트윗 해주시고 같이 많이 퍼다 날라주십시오. 근데 이제 그 지난주 우리 토요일 날 그 장동혁 대표 지지 집회가 있었는데 그 뭐 참석은 하시기 어려워서 옆에서 이제 구경은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날도 이제 저는 가려고 했어요. 예. 예, 저는 너무나 가고 싶은 마음이 커서 주변에게도 알리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날 당일에 또 회의가 잡혀서 이제 예, 예. 회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그때 지체돼서 당 대표하고 회의가 있었죠. 예, 대변인단 또 회의가 있어서 예. 이제 막바지에 갔어요. 이제 갔더니 이제 이미 행진을 하고 예, 예.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우리 지지자분들 얼굴 못 뵈서 조금 아쉬웠는데 그렇죠. 정말 사진으로 나중에 봤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또 장동혁 대표의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으로 지금 지지율이 그나마 다시 또 모일 수 있고 반등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그 장동혁 대표가 이제 이런 메시지 좀 세게 내겠다 이렇게 하고 나서 예를 들자면 뭐 이준석과 만나서 점심을 먹었다. 또 유승민에게 경기도지사 뭐 혹시 관심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까? 어떻게 아니요, 보세요? 뭐 저는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는 우리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 주의입니다. 예, 할 수 있는 건 정말 해야 되고 우리 지지자분들 선거를 앞두고는 단 하나의 목표밖에 없는 거예요. 선거 이기는 것, 민주당 심판하는 것, 그 대의 명분 아래서 우리가 선거를 두고는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해야 된다. 예. 다 할 수 있다라는 주의예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님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 뭐 물론 이제 뭐 유승민 이제 대표님에 대한 어떤 출마를 위해서 같이 만나는 일, 소통하는 일, 또 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만나서 소통하는 일, 범보수지 않습니까? 범야권은 힘을 합해서 저 여권에 대한 이 심판은 같이 목소리를 높일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함께 좀 이제 힘을 모으는 것도 필요하다. 사실 우리 그 손수조 대변인께서는 이제 현실 정치인인데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이 댓글을 이렇게 쭉 보면은
그 애국우파 국민들 뭐 대다수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일부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어떻게 유승민이하고 대화를 하냐? 어떻게 저 이준석이하고 대화를 하냐?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순혈주의죠. 이런 분들이 사실 충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아유, 사실은. 너무, 네. 그날 집회할 때도 많은 분이 오셨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뭐 여기 집회 참석하면 뭐 돈을 줍니까? 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집니까?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데 와서 그 피켓 드시고 소리 치시고 하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그 어떤 순도가 높으시고 충성심은 아주 높으신데 이른바 장동익 대표가 이야기하는 당성이 아주 높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뭐 특정 정치인 만났다 뭐 점심 먹었다 이러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막 경기를 일으키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실 정치인으로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짜 부딪혀보면 어때요? 저는 정말 이해가 돼요. 어떤 심정이신지 이해됩니다. 어떤 심정이신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도 알고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는 이준석과는 정말 절연을 한 지가 수년이 됐고 예, 그렇지만 우리가 또 민주당처럼 또 아주 재치 있게 또 선거를 앞두고는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교묘하게 또 선거를 치르는 방법도 우리는 구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를 앞두고 우리의 어떤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 이제 뭐라고 할까 제도권에서 해야 되는 일이 또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밖에서 투사처럼 싸워야 되는 것도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야 됩니다. 다 어우러져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의 대의명분. 예, 우리 전체의 지금 대의명분이라는 대여투쟁, 이재명 정권을 심판하자라는 그 대의명분 아래서 크게 뭉쳐야 되는 때인 거예요. 우리가 정치 쭉 보시면 전쟁, 이게 선거, 전쟁을 할 때가 있고 평시가 있고 또 그렇습니다. 평시에 우리가 내야 되는 메시지와 평시에 우리가 해야 되는 당원 활동과 전쟁일 때 해야 되는 우리 당원 활동, 전쟁일 때 우리가 내야 되는 메시지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시시각각의 상황에 맞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가 정말 이 선진적인 당원 활동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경기도지사에 뭐 유승민 좀 뭐 생각이 있습니까라고 하는 건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아니 당의 중진들 중에 경기도지사에 자기 배지 내놓고 출마하려고 그 엄두를 내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죽했으면 유승민까지 갔겠어요. 그걸 비판해야 되지 않냐고요. 왜 장동혁 대표를 왜 비판하지? 저는 이 점에서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사실 어떤 심정인지 너무 이해는 하지만 하나하나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슬라이스 내듯이 해서 그 건건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를 너무나 강하게 내시면 이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되게 지칠 수 있어요. 지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껌껌이 그렇게 뭔가를 사안을 두고 비판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크게 보시고 대의명분을 보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해야 될 지점 그리고 지지하고 적극 알려야 되는 지점을 되게 또렷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 경기지사 부분도 우리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내부에서 장동혁 사람, 네? 정말 장동혁 미들맨이 딱 나서서 화끈하게 싸우고 또 이길 수도 있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상황이라는 것이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그 다른 전략을 또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또 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전략이고 당 대표의 자리에서 또 해야 되는 포지션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좀 폭넓게 이해해 주시고 그 대표의 심정과 전략을 함께 지지해 주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요? 참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가령 유승민 싫어. 전들 유승민 좋아하겠습니까? 그 어떻게 했는지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다 아는데 역사가. 그러면 유승민이 싫으니까 그러면 방법은 뭐냐? 경기도지사 후보에 국민의힘 후보 안 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경기도지사를 누가 먹어요? 민주당이 먹을 거 아닙니까? 그걸 원하세요 지금? 아니 우리가 뭐 다 각설하고 아주 그 거칠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경기도지사 후보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국민의힘 예를 들자면 그럼 유승민 씨 좀 나가주세요 하면 어떻게든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국민의힘 후보가 어느 정도 표를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뭐
그 경기도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 선거할 때도 뭔가 도지사 후보가 있어야 그게 전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부 이제 이 댓글 쓰시는 분들 말씀처럼 유승민이 보기 싫어. 저 이준석이도 보기 싫어. 그러면 방법은 그거 하면 됩니다. 경기도지사에 국민의힘 후보 안 낸다. 그럼 누가 제일 좋아하겠냐 이게. 누가? 이재명 정권이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야호 환호하겠지. 그래서 이게 현실 정치에서는 그런 게 안 먹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과 전술적으로 조금 사고를 하면서 액션을 해야 된다. 어떻습니까? 저는 다만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예, 이제 예. 오랫동안 이제 정당 안에 있으면서 지지자분들이 어떻게 늘 한 목소리만 내시겠습니까? 늘 이렇게 온도차는 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현실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이 온도를 다르게 가지시고 있는 지지자분들과 그 마음을 만져주는 일을 해야 돼요. 그 중간에서 소통하고 아우 그러셨죠. 그게 참 신경 쓰이셨죠. 참 불편하셨죠. 알아주는 일, 마음 만져주는 일 이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조차 하지 않고 무작정 일방향으로 가버린다. 그러면 너무 더 마음이 다치시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을 알아는 줘야 돼요. 근데 왜 그런 선택과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소통하는 일 이게 저는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자, 우리 오늘 손수조 대변인 모시고 정치 사안에 대해 좀 말씀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선거 아직 남았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선거판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요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반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지쳐있지 마시고요. 지금 후보자들 빨간 옷 입고 지역에서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빨간 옷 입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20대 청년들이 와서요 조용하게 화이팅 외쳐주고 간답니다. 그래요? 우리 청년들 이렇게 지역에서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요. 우리 할 수 있으니까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콩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